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요즘 가장 논란이 되는 핫한 인물, 네. 그리고 가장 하고 있는 인물 네. 누굴까요? 네, 윤해 교육부총리죠. 부총리 후보자죠. 후보자죠. 네. 근데 부총리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부는 너무 고집이 세기 때문에 6만 명 아니라 20만 명이 청원을 하더라도 아마 밀고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네, 그런데 네. 보통 이제 이 청문회에서 네. 탈락을 시키는, 제가 이제 네. 국회에 있을 때, 언론에 있을 때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안이 누구를 후보자를 지명을 네,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점검할 기본칙 한번 때립니다. 네. 근데 이제 언론이 볼 때, 이거 지나치다 보면 이제 언론이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야당이 알 수 없던 것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뭐냐? 보통은 이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뭐 어떤 후보자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네. 제보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쩔 때는 그 부처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보면 이제 언론 추적하다 보면은 이제 고집을 부리다가 임명권자, 특히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다가 이제 결국 후퇴 하다가는 슬쩍 꼬리를 내리는 경우가 네.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아직 단계는 언론이 개별적인 취지에 들어간 단계는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취지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꼬리를 내리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한두 개.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인물입니다. 네. 첫 번째 가장 큰 게 뭐죠? 네, 아니요. 그런데 저는 참 놀라는 게 요즘 방송이 참 놀랍던 게 네. 제가 어저께 이제 방송을 들었는데 이제 윤해 그 후보자가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참 문제가 크지 문제가 않습니까? 많죠. 네. 근데 일종의 그 좌파 쪽에 패널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한 방이 없다.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위장 전입. 민주화 운동하느라고. 그다음에 애 친구가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근데 그게 성공회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지금 보도를 보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기, 그 올림픽 센터인가요? 네, 거기에 이 새 들어있는 거. 그거 그럴 수도 있지. 크게 집세가 차이도 주변하고 안 나는 것 같다. 와, 이렇게 그야말로 요즘 친구들 말대로 쉴드를 치는데, 병역 비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아니, 자기네들이 할 때는 뭐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윤해 그 후보자가 그 MB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서울시장 때 위장 전입한 거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더구나 교육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니 있을 수가 없다. 그럼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는 게 말이 돼요? 더구나 부가연동에서 정동까지 위장 전입을 했는데 그렇게 먼 데로 위장 전입을 하나요? 가까운 데로 하면 모를까? 그런데 저는 자. 궁금한 게 정동이 더 좋은 학교가 뭐 있어서 그랬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위장 전입을 한 집이 네. 성공의 성당이다. 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 추적을 해봤더니 네. 그 집은 지금 다 비어있는 네. 곳이다. 성공회하고 짜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친구들 따라서 친구 아버지 집에 옮겼다고 했는데 친구 아버지가 그럼 성공회 주교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러면 친구가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공회 네. 주교님 어떻게 그건 말이 안 되는 뜯겨놓고 거고. 얘기해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이제 한 예. 건데 네. 그런데 아니 이런 거짓말을 처음부터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두 번째로 이제 병역 비리도 수술하고 나서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하고 나서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그럼 조심하기도 하는데 또 수술을 한다든가. 근데 저는 병역 비리고 뭐 위장 전입이고 간에 사무소 갑질이고 다 좋다고 해요.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정말 자유한국당이 물타기를 한 거나 거기에 그냥 깨작거리고 달려들 때가 아니고 저는 진짜 문제는 윤해라는 교육부 장관 겸 교육부총리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문제는 네. 크게 지적되는 게 이제 그렇죠. 이거죠. 위장전입 문제 네. 있습니다. 이제 네. 교육에 관한. 근데 위장전입 문제는 사실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위장전입의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는 올림픽 관련 기관이죠. 네. 올림픽 센터에서. 네. 근데 그것도 이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무실을 윤해 당시 의원이죠. 당시 네. 의원에게 빌려준 것 문제 때문에 네. 관련 공직자가 몇 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자, 윤해
후보자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요. 누군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요. 그렇다면 본데 본인은 버젓이 아직도 거기 살고 있어요. 네. 거기도 사무실 내고 있어요. 네.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서 명확히 정상적이라면 정말 미안하다. 나 네. 빠져나오겠다.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라고 밝혀야 되는 건데 아니 나는 뭐 제대로 뭐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100배 양보가 없다 하더라도 공직자는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빠져나와야죠. 문제 있으면은 문제에 아니 그리고 곽상도 네. 의원이 그렇게 또 동료 의원이 그렇죠. 지적을 했죠. 이랬는데도 그거를 뭉갰다는 거는 권력으로 그냥 밀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네. 공직자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뭐 자기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인정하고 빨리 고치는 것. 그게 이제 공직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윤리감 이런 게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역 문제 같은 경우는 아들의 병역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아파서 뭐 그렇게 네. 병역 뭐 혜택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군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를 내면 됩니다. 네. 이제 자 이렇게 했고 이 당시에 우리는 관련 자료 냈다면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거 못 낸다면 의혹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네. 과거 많은 속되면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자식들이 군대 안 가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나 언론에서 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깨끗이 그럼 설명을 해라. 과거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넘어서는 본인들이 이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뭐 관련 무슨 확인서라든지 의사에 뭐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인데 저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와 함께 사고방식 이야기하셨죠? 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본인이 교육부총리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교육부 장관과 사회부총리, 사회문제 전체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같이 하는데 과연 현 의원, 윤회 후보자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걸 보면은 뭐 소통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내세웠다 하는데 진짜 이렇게 동문서답이 아니라 황당한 답변을 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교육을 너무 모른다. 이랬더니 뭐냐면은 내가 원래 꿈이 교사였다. 저 꿈이 정말 어렸을 때요.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꿈이 뭐였는지? 아니 어렸을 때 그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담임 선생님이 정말 좋은 학생들은 되게 교사 선생님 되고 싶은 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 교육부 장관 할 수 있나요? 아니 그리고 진짜 교사가 되고 싶었으면은요 성대 동양 철학과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면은 웬만한 대학 뭐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교육대 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진짜 교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참 얄팍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장 전입을 시켰으면서 민주화 운동 때문에 위장 전입을 시켰다? 야, 이 정도의 언어 수준이나 대응 수준이라면은 무슨 사회 통합을 하고 조정을 합니까? 오히려 이 불난집에 부채집 하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유은혜 그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 저는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은 진짜 여자 망신은 좀 그만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이제 민주화 운동이 네. 아직도 훈장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한 거, 기여한 거 정말 뭐 존경합니다. 그리고 뭐 그분들이 피땀 흘린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 받을 만큼 받았지요. 우리가 민주화 된 지 이자까지도 몇십 년이 다 지났는데. 그런데 고리 이자, 달러 이자까지 다 쳐가지고 받았죠. 솔직히 민주화 운동 네. 했던 이유만으로 능력 없으신 분들이 뭐 허위호식 한 분들 많습니다. 장관, 차관 한 분들 많습니다. 민주화 운동 했다는 것만으로. 네. 그런데 네. 아직까지도 그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봐달라는 것은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이제 능력의 문제입니다. 자, 교육부 총리, 교육장관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모두가 내 자식 교육 잘 시키고 싶은 마음. 네. 그것 때문에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또 많은 민원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퀘스천 마크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6년이기 때문에 다 한다? 글쎄요. 그리고 원래 국회의원이라는 건 여러분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희가 해봐서 그러는데 이른바 두루두루 살피는 제너럴리스트.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두루 살피는 두루두루 이 가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6년 그 교육에 간사했다고 해서 내가 교육 전문가다 이렇게 말하는 그 배짱이 전 참 대단하다고 봤습니다. 저도 교육부 출입기자만 3년 했습니다. 아, 저는 문화부에서 그냥 십몇 년 있었어요. 문화부 장관 몇 번 하셔야겠네. 그러니까 꿈이 문화부 장관 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건 진짜 한 번도 꾼 적이 없었고 네. 진짜 KBS에 있을 때 KBS 사장은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나 제가 방송을 사랑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방송을 보면 가슴에 미어집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 이 본판을 한번 깔아야 되는 게 윤핵 후보가 그동안 했던 그 교육부 간사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행정을 보면 교육의 근본을 무시한 겁니다. 네. 교육은 우리가 왜 영어 단어를 외워요? 또 우리가 왜 한자 공부를 하고 우리가 막 그 통계를 외우고 또 우리가 모두 우리 자녀들이 엄마는 못 갔지만 어떻게 너는 서울대 가면 참 내가 좋겠다 이렇게 안영환 선수처럼 솔직히 있습니다. 스카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육이 갖고 있는 수월성입니다.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거 내가 쟤보다 더 하나라도 더 뛰어나게 해가지고 또 많은 것을 얻겠다. 이것이 교육이 갖고 있는 경쟁을 통해서 가는 아주 공정한 사다리예요. 솔직히 그렇죠, 얘기해서.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깡그리 없애겠다는 게 윤핵 부총리 후보에 말하자면은 이제 그 교육관 아니겠습니까? 즉 평등이라는 거죠. 평준화라는 거죠. 그래서 방과후에 영어 공부도 하지 말고 그거 금지하자고도 해가지고 들고 일어났고요. 그것도 여당에서 들고 일어났었죠. 그래서 네. 여당 내에서 그 당시 이제 불만이 참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자기 네. 아들 딸은 영어 공부 열심히 시켰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위장 전이까지도 시켰는데. 윤회 글쎄요, 모르겠어요. 먹고 외고 뭐 이런 거 다 한 게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저는 이제 능력 부분, 네. 저는요 이번에 이제 공청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청문회가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 청문회가 과도하게 이제 개인 문제, 도덕성 문제에 치중했는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청문회 하면 그 도덕성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네. 비공개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 사라니까. 그래서 네. 사전에 아웃시켜버린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공식 청문회는 능력에 관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윤핵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 앞에 카메라 앞에서 능력을 한번 검증을 시키는 네. 게 야당 의원들 그걸 한번 네.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 정말 교육에 대해서 아는가? 아까 우리 누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제대로 됐는가? 그렇죠. 교육 잘못시키면요, 이해찬 세대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찬 교육부총리 때, 그래서 그 당시 학생들 하나밖에 모른다. 네. 다양한 교육이 안 됐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해찬들이 지금 해찬들 세대 때문에 아직도 그 해찬들 세대가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냥 완전히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윤의 세대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그게 우리나라가 망조로 가는 길이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네. 이번 청문회에서 윤핵 후보자의 자질, 능력, 생각, 이념에 대해서 혹시 거기서 표출해야죠. 네. 과도하게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교육식의 그런 내용들을 막아야죠. 그건. 막아야죠. 그래서 우리 정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국가의 틀입니다. 이것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육부총리가 돼서 교육에 투영을 하고 반영을 한다? 이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번 청문회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고 네. 냉철한 네.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좀 바깥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제 블로그에도 썼지만은 지금 국회의원 불패 이거를 이번에도 통과신다면 정말 자유한국당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 윤핵 후보는 한마디로 굉장히 위험한 후보입니다, 여러분. 첫째, 정교제하고는 완전히 2인 삼각으로 보조를 같이 해왔어요. 지금 우리 교실을 누가 망치고 있습니까? 초기의 정교조, 촌지 안 받고 참교육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교조는 완전히 정치색으로 물들어갖고 아이들 공부 안 시키고 또 뭐 무슨 계기 수업인지 뭐 이런 거 한다면서 비디오 하나 들고 들어가고 야 우리 비디오 찍으면서 놀자 이러면서 막 이거 하고 이게 정교조 수업이에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참겠습니다. 지금 이 정교조 수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학생들을 평준화라는 이름 아래서 무기력한 아주 우중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투표 연령을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3도 투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교조는 어떤 교육을 하려할까요? 그리고 윤핵 부총리는 어떤 식으로 부총리가 돼가지고 자신의 교육 이념을 평준화와 정교조와 함께 갈까요?
부모로서 막아야 됩니다. 왜? 우리 아이들, 그 아이가 성인이 돼갖고 선택하는 거 참 좋습니다. 또 걔한테 맡겨야 돼요. 간섭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성인 전에 그 아이를 이렇게 세뇌를 시키고 특정 인형과 특정 진영의 선발대, 정말 무슨 중국 문화 대혁명의 홍위병식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참사이고 우리 아이에 대한 교육에 대한 재앙인 것입니다. 저는 야당이 이 문제 확실하게 따져야 된다고 봐요. 정말 의원끼리니까 좋다?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통과시켜줘? 저는 자유한국당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자, 이번에 제대로 청문회를 해서 네.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건 네. 사감이 아니라 네. 왜? 교육부총리는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검증을 거쳐서 능력이 없는 게 보이면은 네. 대통령도 포기할 건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도요, 이럴 때 고집 피울 필요가 없어요. 자, 이번에 사실 대통령 권력 잡으신 분들이 네. 청문회 과정 이렇게 생각합니다. 밀리면 안 돼.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릴 거야. 자,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임명해서 일을 시키는 것은 밀리고 마는 정치적인 문제가 고집 아닙니다. 부릴 일이 그렇죠. 아니죠. 독선의 문제도 아닙니다. 네. 자, 문제가 드러나면 그냥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더 좋은 사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인재 많습니다. 단 그럼요. 사고의 틀만 크게 보십시오. 내 편, 내 사람만 보겠다 이렇게 보면요. 사람 요것밖에 안 보입니다. 귀를 크게 하고 눈을 크게 보면요. 인재들 많습니다. 자, 이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집권 세력에게 제가 꼭 던지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현장에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박봉을 받으면서 애쓰는 교사들 많습니다. 그 교사들을 제치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아이들을 도구로, 아이들을 인질로 삼는 그런 교육 정책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은혜 부총리 후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야당들 밥값해야 됩니다.